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엄마가 직접 해주는 것은 추천하진 않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만난 영어교육의 고인물 김민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NFP입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다시 봐도 10번 해도 ENFP. 훈육하실 때는 이성적이신가요? 아니면 F답게 감정적이신가요? 이성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대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저는 사실 주변 엄마들이 너무 엄하게 한다고 많이 말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일로 와. 엄마랑 얘기해.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네 이게 아니라 뭐 빨리 하던지 뭐 이런 답변 하죠.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 날 닮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연들이 공교롭게도 2개의 사연 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어머님들의 사연이었어서 오늘은 저희 중학생 아이를 둔 어머님들의 사연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대체로 다른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너무 부럽고요. 네. 영어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읽기나 문법은 어떻게든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영어 단어는 엄청 어려워하네요. 영어 단어 시험은 매번 제시험에 제시험지 가져온 것만 봐도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제시험지를 열어본 당신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몰래 하셨겠죠? 이제 아이 앞에서 하시는 거는 좋진 않고요. 저는 항상 아이가 자고 나면 가방을 열어보거든요. 모른 척 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점. 특히 스펠링의 모양만 보고 외우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얼마 전에 popular라는 단어를 보고 purple인 줄 알았나 봐요. 보라색이라고 적은 것을 보고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효과적인 단어 암기 방법이나 단어를 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아이는 단어를 눈으로만 외워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만능손. 근데 어머님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1번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저렇게 해서 외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내적 분노 이런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단어 암기 방법이나 재밌게 쉽게 막 인스타 아니면은 뭐 유튜브 뭐 광고 TV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재밌게만 공부하는 거는 없다. 단어 외우는 거는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웠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고 짜증나고 싫지만 한다. 눈물을 흘리지만 한다. 우리 애가 안 울면서 했으면 좀 울어야죠. 저는 아이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는 건 괜찮아. 실컷 다 울고 나서 진정되면 해라. 다만 이제 신문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멍 때리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하지 말 것. 일단 한번 쭉 읽어봅니다. 쭉 읽으면서 뜻이랑 확인을 해요. 그러면 모르는 발음 단어가 있죠? 그걸 사전을 찾아요. 찾아서 발음 듣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외웁니다. popular, 인기 있는 외웠죠? 그러면 두 번째 단어가 있을 거예요. rude, 무례한 이렇게 외웠다. 그러면 덮고 popular, 인기 있는, rude, 무례한 외웠는지 확인.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제 덮고 나서 말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2개 정도를 외우면 확인. 그 다음 펼쳐서 또 다음 2개를 외워요. 그러면 덮고서 앞에 거 2개, 방금 한 거 2개, 4개 확인. 만약에 틀렸다. 그럼 틀린 거 다시 외우기. 그래서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뭔가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을 주니까 맨 처음에 10개 외운 다음에 시험 쳐보고 그 다음 10개 외우면 20개 쳐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5개만 외워서 25개 쳐보고 간격을 좁혀가면서 다시 쳐보고 다시 쳐보고 요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아서 오거나 재시험을 치면 재시험을 치는 걸 겪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재시험 치는 나 말고도 함께 고통받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외우게 되는데 집에서 엄마가 막 너 이거 지난번에 또 틀려 10개 외웠다 하지 않았어? 근데 10개 시험을 쳤더니 7개 너 안 외웠고 외웠다고 하는 이런 거 이제 다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들키는 게 가장 싫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영어학원을 갔다가 합기도를 가는 루틴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합기도를 못 갔죠. 네, 제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제시험을 치면 어떡해. 아이가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너가 괜찮아. 통과 못했지? 통과 못하는 건 괜찮은 거야.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냥 재시험을 치면 돼.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시험 쳐보니까 어땠어? 보통 아이들이 학원에서 재시험 치고 오면요, 정말 다시는 재시험 치지 않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시험을 치고 나면은 남는 시간에 그날의 숙제를 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거든요. 재시험 치는 아이의 모습을 받아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지를 받아오면은 엄마는 너의 팬이야. 너무 영어 선생님인데 팬이야래. 팬. 너의 팬이야. 이렇게 하는 거면 시험지 열어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고 나서 열어볼 것, 이런 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원장님. 아이가 영어에 재미를 느끼면서 요즘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정말 이 어머님들이, 내가 이제 알았어, 이 사연 보내는 분들은 자랑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와 아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사실 첫 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야 할지, 특히 영어 준비를 어떻게 더 아카데믹하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깊이 있는 학습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 투자를 하루에 10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학습은 어렵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논리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선생님이 막 강의를 하면 그 열심히 받아줬고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약간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가 이제 문제잖아요. 영어 내신만 보면 진도가 엄청 많거든요. 분량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4권, 5권을 봐야 돼. 그러면 진짜 그 모든 양을 하나하나를 다 볼 거냐? 아니면 처음 보는 지문이나 시험지를 만났을 때도 응용해서 그 자리에서 적용해서 풀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엄청 성실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면, 보통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양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글을 읽을 때 읽고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이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지문의 제목이 뭐 frogs and toads 이렇게 해서 개구리랑 두꺼비. 그러면 제목만 딱 봐도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아, 이 글은 두 가지 종류를 비교, 대조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론 능력이에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정리를 해봐 라고 했을 때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를 만들어서 한 칸은 개구리, 한 칸은 두꺼비 해서 생김새, 서식지, 그 다음에 뭐 패턴, 이런 거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영어 공부가 필요하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걸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루체테 영어학원에 보내는 거죠. 루체테에서 영어 수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살펴보는지 이런 거를 사고력 수업을 하게 돼요. 사고를 키워서 이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혼자서 뭔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지 시간 재고 푸는 연습, 낭독, 소리 내서 읽는 거, 그런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번에는 저 말고도 다른 DJ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댓글 또 나오게 해주세요. 김민정 원장님 또 나오게 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정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가 또 준비해 올 테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